풀어보면 별거 아니야. 오늘은 법인세법 총칙 중에서 사업연도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업연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는데요. 법인세는 대표적인 기간과세이기 때문에 법인의 영위기간 동안 사업연도를 구분해서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연도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풀이를 통해 확인하면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최근 2024년 회계사 1차 기출 중에서 사업연도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제가 있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풀이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신 후에 저와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시죠.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주식회사 A가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주식회사 A의 최초 사업연도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그날이 속하는 해에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등기일이지만 이렇게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이라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죠. 지금 주식회사 A 같은 경우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고요. 사업연도를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지죠. 먼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바가 있다면 그 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인정을 하고요. 만약에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면 신고한 사업연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12월 말 결산법인이 기본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회사 A는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고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연도 규정이 없고 별도로 사업연도를 신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본값인 12월 말 결산 법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식회사 A의 최초 사업연도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가 맞지요. 동그라미 2번 내국법인 주식회사 B는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12월 말 결산 법인이네요. 이 주식회사 B가 사업연도를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려고 하고요. 2024년 4월 15일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했대요. 그런 경우에는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가 맞는지를 묻는 문제네요.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요. 우리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먼저 해본다면요. 2024년부터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했다면요. 2024년 3월 31일까지 우리가 변경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그라미 2번 문제에서는요. 변경 신고 기한을 넘어서 4월 15일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이 변경 신고 기한을 넘어서 더 늦게 제출하는 변경 신고는요. 우리가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법인세법은요. 법인이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 법인의 2024년도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해인 2025년부터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한다면요. 동일하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변경 신고를 해야 할 텐데요. 이 변경 신고 기한 이전에 미리 제출을 하더라도 그건 적법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2024년 4월 15일에 제출한 변경 신고는요. 2024년도에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것은 적용할 수가 없지만 이 변경 신고서는 2025년부터는 사업연도 변경이 가능한 적법한 변경 신고로 간주된다는 거죠. 그럼 2025년에는요. 주식회사 B가 변경하고자 했던 사업연도 개시일 7월 1일부터 그리고 다음 해인 2026년 6월 30일까지가 하나의 변경된 사업연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해를 편하게 하고자 우리 종전 변경 전의 사업연도는요. 2023년부터 그리고 또 한 사업연도 2024년부터 1 사업연도 이렇게 지금 종전의 사업연도, 2025년부터는 이제 바뀐 변경된 사업연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2025년은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이 2024년에 적용되었던 그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인 1월 1일부터 그리고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인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 기간 역시도 법인세법은 하나의 사업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변경 전 사업연도와 변경 후의 사업연도 사이에는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이렇게 끼어 있게 되죠.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이거를 끼인 사업연도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법령에서 칭하는 이 기간의 이름은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역시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읽어보면요. 이때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는 그렇죠. 우리가 이 변경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거는 변경 전 사업연도 개시일이죠. 그리고 2025년 6월 30일 이거는 변경 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이죠. 그래서 이 기간, 이 끼어있는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종전과 변경 사업연도에 이 끼어있는 기간 역시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변경 후 최초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지요. 동그라미 3번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우리 내국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등기일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되기 때문에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기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맞는 말인데요.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이 예시가 12월 말 결산 법인이었다고 한다면요. 보통의 원칙은 우리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설립등기일이기 때문에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가지고 과세를 할 것이에요. 이 손익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처럼 설립등기 전에 손익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최초 사업연도 이전에 이 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초록색 기간이요. 그럼 법인세법은 기간과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획한 이 사업연도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죠. 그러면 이 녹색 네모에 해당하는 기간도 이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3월 9일이 종료일로 봐서 3개월 이내에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 등기일 전에 뭐 가오픈을 한다거나 아니면 매출이 먼저 발생했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손익이 뭐 일정 좀 짧은 기간 발생을 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법인세 신고 준비를 1년에 몇 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게 굉장히 번거롭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법은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조세 포탈의 우려가 없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연도의 대원칙인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은 우리 여기 초록 색깔 법인 설립 등기 전에 발생한 손익을요,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연도가 하나로 통일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법인세 신고 납부도 이 연중에 할 필요가 없어지죠. 언제만 하면 되죠?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 번에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되죠. 동그라미 3번을 다시 읽어보면 법인 설립 등기 전에 생긴 손익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요,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해서 결국 사업연도를 하나로 통합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4번 볼게요.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제가 앞서서 동그라미 2번에서 설명드렸던 좀 끼어있는, 그쵸, 변경으로 인해서 끼어있는 사업연도를 얘기하는데요. 그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한다. 요거는 앞에서 살펴보았죠.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서 예시처럼 12월 말 결산 법인이 6월 말 결산 법인으로 변경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종전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일 것이고 변경된 사업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인 2025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인 2025년 6월 30일까지의 이 기간, 그렇죠? 이 기간이 남게 되죠. 당연히 이 기간 또 하나의 사업연도로 봐서 과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앞서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하죠. 그리고 사업연도라는 거는 과세를 위해서 구분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24년 12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종전과 변경된 사업연도 사이에 있는 이 하나의 사업연도도 6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에 9월이 되겠죠. 9월 말까지는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변경된 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9월 30일까지 그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줘야 되죠. 사업연도가 변경된다는 거는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 바뀐다라는 의미하고도 같죠. 왜냐하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4번에서 말하는 바는 이 종전과 변경된 사업연도 이 사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가요, 지금 예시랑은 달리 만약에 이 기간이 굉장히 짧은
1개월 미만이라면 이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시키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 사업연도 자체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 우리 요 앞에서 3개월 뒤에 과세했던 이 의무는 사라지게 되고요. 전체가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변경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납부를 다 통합해서 하게 되겠죠. 지금까지의 기출을 본다면요, 이 자리에 변경된 사업연도가 아니라 종전의 사업연도에 포함한다라는 오답이 출제된 적이 많거든요. 제 법인세법 교재에도 이게 종전의 사업연도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출문제를 수정해서 오답으로 연습문제를 만들어 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시켜가지고 그 끼어있는 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을 이연시킨다. 그런 효과가 있지요. 이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5번은요. 외국법인 주식회사 C가 2024년 6월 30일 조직 변경을 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라고 돼 있네요. 이 내용은요. 뭐뭐로 본다라는 표현, 의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업연도 의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식회사 C는 본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12월 말 결산 법인이죠. 그런데 조직 변경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의제 사업연도 규정이 적용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정답부터 본다면요. 사업연도 의제는 법령에서 정하는 다음 8가지에 해당할 때만 의제가 적용이 돼요. 의제라는 표현은요. 본래 사업연도는 아니지만 이 8가지 사유가 발생할 때는 본래 사업연도 대신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업연도로 그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자, 그런데 1번부터 8번 중에서요. 우리 조직 변경이라는 사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쵸? 이 보통 1번부터 8번까지의 사유는요. 법인의 존립과 관계된 특정한 사유를 말해요. 그런데 조직 변경은 법인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죠. 내부적으로 조직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 사업연도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그러한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법인 주식회사 C의 사업연도는 조직 변경을 하더라도 변경이 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대로 본래의 사업연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5번이 되겠습니다.